뉴욕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포르투갈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과 미국 경제지표 부진 등 국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사흘 만에 내렸습니다. 다우는 0.5% 가까이 밀려 1,836을 기록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포르투갈의 국가 신용등급을 종전 AA에서 AA-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습니다. 신용등급 전망도 부정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국내 물가가 상승할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월 중 소비자 동향 조사에 따르면 향후 1년간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3월에 3%로 27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셋값이 급상승하는 가운데 서울 내에서 구별 전셋가격 상승 격차가 최근 1년 사이에 최대 24배까지 벌어졌습니다. 3.3제곱미터당 전셋가격 상승폭은 서초구가 202만 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출발 센증시의 최혜린입니다. 어제 코스피가 약보합권에 머물면서 하루 만에 내림세로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1,681포인트. 하지만 그 하락폭은 크지 않았는데요. 외국인이 3천억 원 이상을 사줬지만 기관과 개인의 매도세도 만만치가 않았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많이 내리지 않았지만 장중을 생각하면 좀 아쉬운 종가였는데요. 전향적인 전강 후약 장세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거의 1,700을 넘봤었는데 장 후반 들어서 낙폭이 좀 확대돼서 1,680선대 초반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어제 끝난 종가 상황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1포인트도 채 빠지지 않아서 1,681로 일단 끝난 모습이었는데요. 코스닥은 그러나 6포인트가량 빠지면서 사흘 연속 내리고 말았습니다. 종가 기준 520선을 이탈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어제 아시아 증시 마감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중국, 일본, 대만 모두 다 일단 플러스 마감을 했습니다. 하루 만에 아시아 증시가 반짝 반등하는 모습이었지만 상승폭은 조금 미미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가권 지수에도 약간의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자, 간밤에 있었던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도 다시 한번 짚어드리죠. 자, 뉴욕 증시 보면 다우와 S&P 500 그리고 나스닥 모두 떨어졌는데요. 피치에서 포르투갈에 대한 신용등급 강등 얘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낙폭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게 낙폭이 크지 않았다는 것도 또한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 내에서 경제지표가 한 2가지 정도 발표가 됐었는데요. 내구재 주문, 신규 주택 매매 모두 예상치에 미달했습니다. 자, 이 같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오늘의 센 투자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네, 앞서 보신 글로벌 증시 바탕으로 해서 오늘의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압구정 FC 지점에서 박재민 대리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포르투갈의 신용등급이 하향됐다라는 큰 뉴스가 있긴 했었는데 오히려 진앙진 유럽에서는 일부 오르는 나라들도 있었고 뉴욕도 크게 반응은 안 하면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 하락폭이 크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국내 증시의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요? 예, 지난주와는 다르게 금주 내내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 국내 증시 전부 다 약세를 보였는데요. 1680선 근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미국의 밤사이 미국의 이제 어제 연중 최고가 경신과 함께 코스피 이제 1695까지 아침에 이제 다가섰었지만, 아무래도 감사보고서 미제출 상장사의 주가가 어제 코스닥 지수와 코스피 지수 이제 투자 심리를 같이 위축을 발목을 잡으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하루였습니다. 네. 최근 코스피 200 지수 구성 종목 중에서 분류되었던 한국기술산업이라는 이제 회사가 있는데요. 네. 그 회사가 이제 감사 의견 거절로 코스피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것도 큰 이슈거리로 이제 2주 전부터 이제 얘기가 되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어제 코스닥에서 35개 이상의 상장사들이 감사 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투자 심리를 더 위축한 것이 어제 이제 장이 빠진 것의 이유였는데요. 네. 가장 컸던 것이 코스닥 시총 27위, 거의 시가총액 근 5천억 가까이 되는 회사 네오세미테크라는 태양광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감사 의견 거절을 당했고 거의 분식회계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작년 자체 결산한 실적이 매출액 1,453억과 순이익 246억이라는 이제 괜찮은 회사로 기관 투자자들과 개인 투자자들이 참 알고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어제 감사 의견을 보면은 매출이 1,000억도 안 나왔고요. 단기 순이익이 거의 마이너스 적자로 200억 가까이 500억이 거의 뻥튀기 된 걸로 이제 나왔었습니다. 네. 참 우회상장으로 작년 9월 모노술라를 통해서 우회상장을 회사였는데 네.
이런 회사들에 대한 상장 요건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그 구멍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피 지수 1700에 대한 회복 여부 참 힘들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적리식 펀드 잔고의 거대한 한마의 욕구가 계속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일 이제 3월 거래일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네. 분기 수익률 맞추기 위해서 아무래도 3월 말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기대하면서 증시 상승 속에서 그나마 이제 부재 속에 힘을 좀 기대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간은 펀드와 한매의 영향으로 신규 매수할 여력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윈도우 드레싱의 힘은 이번에는 연기금과 외국인의 힘에 가장 달려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인데요. 네. 이 중에서도 이제 외국인에게 우리는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제도 이제 지수 상승을 거의 아침에 이끌었던 것이 외국인이 3,500억 이상을 시장에서 주도하게 샀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외국인이 사는 것들은 항상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농탄 펀드 위주이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로 집중이 되고 네. 어제 3,500억 이상 산 것도 시가총액 10위 안의 종목들만 대거 매수를 하였습니다. 덕분에 이제 삼성전자가 장중에 82만 원 넘게 노크를 했었죠. 그래서 외국인이 3월 들어서만 올해 4조 가까이 지금 순매수를 거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비교를 하자면 1월에 7천억, 2월에는 소폭의 순매도를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비교하면은 5일, 3월 분명히 월말 다음 주경에 그리고 오늘 내일 이렇게 해가지고 외국인의 매수가 더 집중적으로 강도가 되면서 이제 윈도우 디렉션 효과를 좀 기대하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제 FRB의 장기 저금리 기조나 그리스의 이제 CDS 금리가 내려가면서 어제도 이제 포르투갈 6위는 이제 신용등급 하향은 됐지만 그리스는 또 0.8% 서유럽 16개 국가 중에서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안정화가 이제 대외 변수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국내 증시로 지금 달러 약세 기반화해서 투자하기에는 더 매력적인 시장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금일 장중이라도 아니면 다음 주라도 1700 한 번은 좀 노크해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긴 얘기를 해주셨는데, 3월 윈도우 드레싱 외국인 주도를 한번 기대를 해보자. 오늘 내지는 이번 주 혹은 다음 주 주중이라도 1700 도달은 가능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일단 포르투갈에 대한 어떤 악재 반영 부분은 이미 해외 증시에서 그 마감 지수로 보여줬듯이 우리 증시에서도 장 초반 정도에나 약간 미약하나마 영향을 줄 정도, 이 정도로 보시는 건가요? 사실 국내 증시는 이제 어저께 미국이 그러니까 오늘 밤 사이가 아니라 어저께 미국 증시가 상승 연중 최고가 경신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아까 말씀드린 감사의견이나 그런 것 때문에 어제 못 올랐습니다. 그리고 말씀 잘 하셨지만 포르투갈의 신용등급은 이미 강등된 것은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그리스 위기도 지금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고 기존의 위기가 피그스라고 해가지고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위기였기 때문에 요 점은 이제 국내 증시에 아침에 조금 반영은 될 수 있겠지만 어제 국내 증시는 분명히 선반영된 국면이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이제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과 일본의 저금리 기조 때문에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외국인들이 계속 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 주가가 여전히 싸다. 그 싼 이유는 놓고 봤을 때 하반기에 많이 걱정했었던 우리 기업들의 1분기 실적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에서 지금 특별히 블루칩 위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때문에 프리 어닝 시즌에 있는 만큼 1분기 실적을 좀 볼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오늘의 투자 전략 세워주시죠. 예, 이제 벌써 3월 말인데요. 1분기가 1월부터 3월까지의 기업들의 실적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4월 중순부터 이제 나올 예정입니다. 사실 국내 상장 기업의 올 1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로 이제 기록할 전망인데요. 작년 이제 3, 4분기의 영업이익이 상장사들이 20조 9천억을 기록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상은 올 1분기 상장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역대 최고인 22조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4조 3천억에서 4조 5천억까지 최대 지금 기관 쪽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3, 4분기 영업이익의
순이익 4조 2,300억에 더 초과하는 가장 사상 최대 이익으로 지금 잡히고 있는데요. 네. 또한 또 하이닉스도 7,700억에서 8,200억 정도의 선의 기간 리프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올해는 분명히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원화는 계속 강세가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있지만 반도체랑 LCD 업황이 워낙 좋기 때문에 네. 시장이 우려했던 것보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런 기업들에게 나올 예상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실내로 이제 반도체 수요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경쟁업체인 대만과 어떤 일본의 반도체 회사들은 예전의 생산력을 회복하지 못하면서 국내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독과점 체제가 계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어제 디램 익스체인지 디램 동향을 발표하는 데죠. 여기서도 1기가 DDR 현물 가격이 PC 업체들이 지난주 15일 2.9달러를 기록한 데 비해 금주 20일 3달러에 다시 재차 진입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1월 중순 한때 반도체 가격이 3달러 넘었다가 2.8달러까지 하락을 하면서 공급 가행 우려가 나왔었는데요. 예. 그때부터 삼성전자의 주가도 이제 조정 국면으로 갔었죠. 하지만 이번 달 들어서 3달러 돌파를 재차하면서 국내 반도체 주가도 지금 밝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82만 원에 다시 노크를 했고 정고점 85만 원에 지금 거의 근접을 해가고 있습니다. 예. 이런 점만 보더라도 반도체가 업황이 좋다는 것을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네. 또한 2월 중국의 춘저효과를 보지 못했던 LCD 업황이 4월부터 중국에는 노동전수일 때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디램 가격 또한 그리고 가전제품 구입 보조금 정책, 중국에서 지금 가전 하향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정책들이 국내 수출주들, 기업들, 반도체나 LCD 업황들한테 상당히 더 호재거리가 될 것으로 분명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기관 투자자들보다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러한 대형주보다는 그런 대형주 쪽에 납품을 하는 부품업체, 네. 장비업체 그런 쪽으로 적극 매매 전략을 취하라고 금일 좀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이 전략은 계속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LCD 업황도 올해 내내 계속 좋기 때문에 뭐 지금 제일모직 아니면 제일모직의 자회사 에이스 디지텍 네.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대형주 쪽에서 보시면은 LG 디스플레이가 35,000원까지 지난주 3월 초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하지만 외국인의 대거 매수세가 몰리면서 4만 원 언저리까지 어제 회복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계속 매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만 봐도 앞서 말씀드린 반도체랑 LCD 업황이 좋다 이런 걸 방증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또한 대한항공과 하나투의 거침없는 상승도 어닝 시즌과 함께 턴어라운드가 기대되고 있으면서 현고장에서 분명히 꾸준한 상승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투와 대한항공은 아무래도 환율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리고 GDP 성장률이 올해 국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크게 상승할 것으로 지금 보이기 때문에 주가가 더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거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더 기대되면서 수급도 받쳐지고 계속 좋은 모습 보이고 있으니까 추가 매수 따라가시면서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LED 쪽 서울반도체나 LG 이노텍 계속 네. 요새 근래 들어서 많이 오름세를 타고 있는데요. 네. 증시는 부진하지만 LED 쪽이 이제 매출이 본격화되면서 1분기 영업이익도 상당히 작년 4분기 대비 많이 증폭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LG 이노텍만 봐도 1분기 영업이익 연결 기준으로 쳤을 때 351억 정도 종전 추정치 대비 100% 이상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제도 지수는 하락했지만 외국인의 300억 가까이 순매수를 보이면서 7% 이상 상승하는 기형을 뽑았었죠. 예. 그래서 12만 원대 회복이 LG 이노텍 작년 10월 이후 6개월 만에 이제 회복이 된 건데 네. 단기 올라온 가격이 부담스럽기보다는 이제 가격 조정 시 매수하는 전략 그렇게 취하시면서 달리시는 말에 좀 전략을 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반도체 내 어떤 그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는 가지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또 중국으로부터 수요도 계속해서 유입될 것 같습니다. 그 반도체 값인 디램 가격 자체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반도체 IT 관련 부품주 얘기도 하셨었고 지난주에는 동양기전도 갖고 오셨었는데 보니까 동양기전 수익도 좋은 것 같고요. 오늘 엣지 종목 어떤 건지 궁금한데 아주 짧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죠. 예, 알겠습니다. 금일 이제 파트론이라는 휴대폰 업체를 가져왔습니다. 네. 이 파트론은 국내에 들어서 최근 들어서 스마트폰 해가지고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는데요. 네. 이 스마트폰의 성장과 함께
부품 수혜주로 분명히 거듭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파트론은 시가총액 3,400억의 코스닥이지만 우량한 회사고요. 회사 가치가 주가 반영에 발휘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딱 작년 3월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네. 그때 대비 지금 가격은 4배 올랐지만 이제 지금 재평가 받는 국면이라고 생각 들기 때문에 가격 부담 가지시지 마시고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예. 차트 보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외인의 대거 매수로 이제 17,000원대 이제 올라섰는데요. 예. 지난 고점 2010년 1월 25일 17,400원을 금일 중에 벗겨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60일선을 타고 가면서 조정을 받는 국면을 보였기 때문에 네. 손절가는 14,400원을 낮게 보시고요. 예. 이제 목표가는 좀 높게 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원가 경쟁력이 중국에서 100% 생산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좋기 때문에 2만 원까지 좀 높게 수익을 보시고 중장기적으로 휴대폰 사업의 성장성을 봤었을 때 네. 계속 좀 꾸준히 분할 매수하셔도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손절은 조금 넉넉하게 15,000원 선을 얘기를 하셨고요. 2만 원까지 내다본다면서 휴대폰 관련 업체 파트론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압구정 FC점의 박재민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를 통해서 특징주, 개별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골드넛 WMC지점의 이창욱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정말 별명을 붙여드리고 싶어요. 반도체 소형주 전문 우리 전문가. 소형주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네, 아닙니다. 아무튼 IT 쪽에 뭔가 좀 일가견이 있으신 것 같아서요. 오늘 첫 번째 뉴스, 두 번째 뉴스 다 IT 관련일 것 같은 느낌이. 네,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요즘 워낙 이슈가 그쪽으로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IT 쪽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 어떤 건가요? 첫 번째 뉴스는 LCD 반도체 아모레드 쪽에 올해가 투자 원년이라는 기사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전체적으로 LCD 쪽에 대한 LED 투자들 상당히 본격화되어 있었죠. 작년부터 되었고 올해도 꾸준히 이어질 것 같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7조 원, 하이닉스가 2조 원 가량의 이제 새로운 투자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만 업체들도 물론 마찬가지로 이 반도체 미세 공정 전환에 대한 투자들이 지속적으로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약간 이제 다룰 부분인데 아모레드 같은 경우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까지 해가지고 디스플레이 지금 현재는 거의 모바일 쪽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디스플레이 쪽까지 넘어가는 그런 투자의 그런 원년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네, LCD 반도체 아몰레드 시장 올해가 투자 원년이다. 이런 기사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 또 테마까지 끌어내실 것 같은데 이런 시장 자체 관련 업체들도 올해 투자를 좀 많이 한다라는 얘기지만 우리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종목들을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이 뉴스와 관련된 테마일까요? 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저번 주 같은 경우에 LED 관련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전기랑 루멘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LED를 조금 이제 다음 LED 이후에 다음 세대의 디스플레이, 차세대 디스플레이는 과연 뭘까라는 부분들을 이제 좀 고민을 해보면 당연히 이제 많이들 이제 아실 거예요. 아모레드라고 해가지고. 앵커님께서도 그 슈퍼 아모레드 폰이라고 이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아몰레드 폰 알죠. 그 LCD 폰하고 아몰레드 폰하고 보면은 밝기 자체도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방금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그 LCD, 그러니까 LED 폰이 구현할 수 있는 그 밝기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모레드 폰이 구현할 수 있는 그 밝기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큰 차이가 있고 전력적인 부분이라든가 플렉서블, 그러니까 휘어지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까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차세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무난하게 이제 그쪽 넘어간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옛날에 그러니까 CRT 쪽에서 LCD 쪽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당연히 LCD에서 아모레드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부분은 꾸준히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네. 지금은 핸드셋 쪽 그쪽에서만 이제 거의 조금 소형의 인치의 거의 보통 이제 양산만 되고 있는 상태인데 요것들이 디스플레이 쪽으로 넘어가는 순간이 이 관련주들은 상당한 주가 상승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아몰레드가 아무튼 유망하니까 보자. 네네, 그러니까 맞죠. 아몰레드 테마가 등장을 하겠군요. 네, 맞습니다. 예. 요즘에는 좀 한번 움직였었는데요. 오늘 이제 살펴볼 종목은 두 종목입니다. 일단은 관련주들은 대주 전자재료, 덕선 하이메탈, 그 다음에 크로바 하이텍, 그 다음에 LDT,
그다음에 SNU 뭐 이런 종목들인데요. 그러니까 부품주들, 장비주들이죠. 근데 일단은 뭐 가장 중요한 건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고 LG 쪽에서도 좀 따라가고 있는 분위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큰 주식들 말고 이제 그 안에 있는 장비주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과 같이 해가지고 한번 주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주전자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이거는 네. 좀 차치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알아볼 게 첫 번째 종목은 덕산 하이메탈입니다. 예.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는 지금 유기재료라고 해가지고 아모레드의 기본 소재가 되는 그런 유기 재료를 만드는 회사예요. 네. 그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에 지금 납품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인 업체들이 상당히 납품처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네.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나중에 향후 이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랑 삼성전자, LG전자 이 부분들이 당연히 나중에 디스플레이에서도 앞서갈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벤더로서의 역할을 할 겁니다.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는 숄더볼이라고 하는 반도체 그 부품이라고 재료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까지 해가지고 안정적인 매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안정성과 성장성을 같이 구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겠는데요. 네. 네, 일단은 요 근래에 아모레드 같은 경우에는 좀 전체적으로 네. 약간 테마를 이루면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예. 바닥을 좀 치면서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아모레드 여기에서 보면은 뭐 그렇게 얼만큼 올라왔는지 잘 느낌이 안 가실 거예요. 좀 오랫동안 한 거의 6개월 동안 횡보하는 듯한 느낌이 상당히 강하게 있는데 조금만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정말 많이 올라온 다음에 횡보하는 부분들이 큰 거죠. 여기서 쭉 올라왔다가 엄청나게 길게 횡보를 했던 모습이 있는데 네. 이 횡보한 모습이 뭐냐면 전체적으로 기존의 성장성에 대한 부분, 아모레드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딜레가 되는 그런 투자들이 딜레가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불안함이 좀 다가왔기 때문에 횡보를 했고 약간 시간이 걸렸던 부분인데 이게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 수준이면은 다시 그 디스플레이로 넘어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쯤 수준에서는 한 번 더 지켜보고 눌렸을 때 적극적인 매수에 그런 동참을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는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뭐 지금 고점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도 약간 네. 그렇게까지 막 굉장히 강한 추세 물출은 아니기 때문에 좀 약간 늘려서 15,000원 정도 수준이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14,000원 수준에서 떨어진다면 이제 뭐 약간 좀 더 횡보를 하는 기간이 갈 거기 때문에 네. 14,000원 정도 수준에 손절매를 하고 그다음에 12,000원 수준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맞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단기적으로는 18,000원을 이제 약간 뭐 목표가를 제시를 했지만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큰 테마로서 1년 동안 꾸준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테마이기 때문에 뭐 2만 원, 2만 5천 원 막 이렇게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이런 투자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되어 가느냐 이런 것도 확인하시면서 그런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관련주 중에서 덕산 하이메탈 저희가 얘기를 들어보고 차트까지 한번 설명을 봤는데 앞서서 대주전자 재료가 너무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럽다 하시면서 여러 가지 물론 호재거리도 자체적으로 있지만 덕산 하이메탈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글쎄요. 차트상으로는 지금 뭐 크로바 하이텍이라든가 LDT 정도만 좀 지금 낮게 좀 사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고 SNU도 대주전자 재료 만만치 않게 지금 오른 상태 아닙니까?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대주전자는 그래 보면은 정말로 쭉 올랐다가 횡보하는 그런 네. 현재 모습이고요. 예. SNU는 쭉 올랐다가 다시 이제 빠졌다가 이제 올라가는 부분인데 예. SNU를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SNU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와 5세대라고 하면 이제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 디스플레이로 넘어갈 수 있는 그 크기죠. 그러니까 지금 모바일 쪽이 아닌 디스플레이 넘어갈 수 있는 크기의 그 부분으로 이제 같이 협력해가지고 예. 이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증착 장비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그 아모레드 같은 경우는 LCD는 판넬이나 PDP 같은 거 판넬 안에 전기적인 그런 걸 소재를 싸주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아모레드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떤 거에든 뭐 이런 뭐 노트북이든 아니면 뭐 벽이든 이런 것들을 유기물질을 증착해가지고 전기를 통해주면 모든 것이 다 디스플레이가 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증착 기술입니다. 그 증착 기술이 어느 발달하냐에 따라서 이 디스플레이로 넘어가느냐 못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장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부족하고 있지만 올해 하반기에 이 증착 기술이 거의 양산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디스플레이 넘어가면서 SNU 역시도 엄청나게 각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가 아직까지는 아몰레드에서 가장 혼도 회사이기 때문에 그 회사랑 같이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예.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 반도체 증착 쪽에서의 이제 실적들이 조금 나와줄 수 있을 것 같고 네. LCD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약간 실적이 내줄 수 있다면 여기 흑자 전환하면서 올해 내년도에 엄청난 성장성에 대한 프리미엄이
주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이제 아까 좀 대주전자를 말씀하셨었는데 네. 그거 좀 같이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NU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올라왔었어요. 이제 좀 길게 보면은 꾸준히 올라왔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아까 좀 전에 말한 덕산 하이메탈과 비슷하게 그러니까 아모레드에 대한 그 투자라든가 이런 전환이 조금은 더뎌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밀렸고 적자 전환하는 부분들 때문에 밀렸었는데 네. 올 한해 이제 흑자 전환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상승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바로 뭐 접근하기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는데 네. 밀려준다면 편안하게 한 번쯤 매수에 가담을 하셔가지고 꾸준히 올해 하반기를 보면서 접근을 하시면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몰레드 관련주 중에서는 덕산 하이메탈과 저희가 SNU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뭐 시간이 넉넉진 않지만 또 하나 뉴스만 좀 더 들어보고요. 관련 테마까지도 좀 짚어보죠. 네. 일단 두 번째 이제 뉴스는 올 한해 반도체 설비 투자가 독인가 약인가 이런 이제 기사입니다. 네, 독이 아니라 약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이제 큰 의미를 부여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항상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나 뭐 디스플레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공정의 급격한 증설은 결국 나중에 공급 과잉에 의해서 결국 가격 하락이 오고 네. 그로 인해서 수지가 약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담은 상당히 있어요. 근데 올 한해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아직까지 가격 강세 이어질 것 같고 올 한해 그 증설 계획 자체가 그 증설이 아니라 미세 공정으로 공정 전환이기 때문에 요건 좀 약간 집중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으시고요. 네. 그다음에 반도체 미세 공정 전환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지켜보셔야 할 종목들로는 반도체 공정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크게는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노광 공정, 그다음에 평탄화 공정, 그다음에 애칭 공정, 그다음에 증착 공정, 그다음에 패키징 검사 이 정도까지 네. 나눌 수가 있는데 네. 오늘 이제 말씀드릴 부분들은 이제 그 공정마다 이제 그 종목들이 관련 종목들이 있어요. 노광 공정 같은 경우는 SNS텍, ENF 테크놀로지, 뭐 동진세미캠, 네. 그다음에 평탄화 공정 같은 경우에 오늘 이제 말씀드릴 KC텍도 그렇고 테크노세미캠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노광공정의 IPS 요즘 많이 올라왔던 네. 그 애칭공정의 IPS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증착공정에는 오늘 말씀드린 유진테크 같은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가장 혜택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제 집중하셔서 이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네.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따가 종목 말씀드릴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평탄화 과정 그리고 뭐 증착 과정 관련주들 뭐 한 가지씩만 좀 볼까요? 네, 일단은 평탄화 과정, 일단은 먼저 증착 과정에 있는 유진테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싱글 웨이퍼 CVD라고 하는 그런 매우 국제적으로 이제 상당히 많이 우리나라에 없던 기술이었었는데 네. 이번에 기술 개발을 하면서 상당히 국산화로 전환시키는 가장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수주를 많이 받았고요. 뭐 들리는 얘기로는 뭐 전년도 이익을 올해 상반기에 충분히 다 낼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네. 그런 부분까지 해가지고 실적 성장대가 상당히 많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만 쪽으로도 수출길이 열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런 계약 맺는 그런 부분들 같이 참고하시면서 계속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잠깐만 보시겠는데요. 예. 유진테크 같은 거 정말 많이 올라왔습니다. 정말 많이 올라왔는데 네. 1사분기 실적 나오면서 아마 고점을 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오늘 한번 눌려주면 한번 좀 편안하게 이제 접근을 해보시고 1사분기 실적 나오면 그때 한번 다시 2사분기 기대감이 얼마큼 나올 거기 때문에 한번 좀 그때 돼서 이익 실현하는 그런 방법이 올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한 종목만 더 짧게 좀 보겠는데요. 평탄화 과정 중에서 한 종목 얘기하신다면요. 네, 그러니까 KC텍입니다. KC텍 같은 경우가 이제 CMP라고 하는 CMP가 이제 평탄화 과정인데 CMP의 슬러리를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도 국산화로 이제 국산화를 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미세공정 전환함에 있어서 매우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소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C텍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차트 한번 잠깐 보면서 이제 가격에 대한 부분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KC텍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반도체 종목들은 전부 다 이런 그래프들이 나와 있어요. 거의 정고점을 뚫고 가느냐, 네. 정고점 뚫어가지고 다시 조정받고 가느냐 이런 부분들인데 KC텍도 이제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올해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반도체 미세공정 전환이 꾸준히 이어진다면 충분히 KC텍 같은 경우 살짝 눌림목 주면 다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실적 나오는 거 보면서 지켜보시면서 계속적으로 종목에 대한 관심은 가셔야 될 거라고 생각 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반도체 증설이 아니라 공정 전환에 따른 수혜주, 그죠? 증착 과정 관련해서는 유진테크, 평탄화 과정 관련해서는 KC텍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골드나 WMC 지점의 이창욱 과장과 함께 봤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3월 25일 목요일 우리 주식시장 이제 개장을 약 한 30초도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예상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요, 약보합, 코스닥도 약보합, 그러나 한 1포인트도 채 하락하지 않으면서 출발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코스피는 1680을 깨지 않으면서 출발할 것이라는 예상이 들고요. 코스닥은 그러나 520선에는 채 못 미치는 지수대에서 여전히 조금 아쉬운 지수대에서 출발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장 초반 강세를 예상하기는 좀 어려운 국면이지 않나 싶네요. 네, 3월 25일 목요일 우리의 주식시장 이제 막 개장을 했습니다. 예상 지수로 봤을 때는 그다지 큰 낙폭이 장 초반 기대되진 않았지만 플러스로 출발하기엔 여전히 좀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큰 이슈가 있었죠. 신용평가사 피치가 포르투갈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조정을 해서 AA에서 AA-로 낮춘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 증시는 오히려 혼조를 보이면서 오른 것도 눈에 띄었고요. 뉴욕 증시에서도 다우가 그 전에 큰 폭으로 급등한 것을 감안을 해본다면 오히려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격으로 그 정도의 낙폭만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증시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지금 초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현재 코스피는 상승해서 출발합니다. 네, 동시효과 상황과는 달리 제가 조금 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마이너스를 달고 출발했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어쨌거나 지금은 1분도 채 장 출발한 지 시간이 안 흘렀는데 1681포인트. 네, 다시금 하락 반전합니다. 거의 보합에서 양시장 출발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낙폭이 크지 않은 것이 가장 인상적인데요. 하나하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좀 짚어드리죠. 삼성전자가 어제 장중에 82만 원을 넘겼었는데요. 81만 1,000원 정도, 8,000원 정도로 조정이 조금 있습니다. 현대차도 어제 이은 이틀째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포스코도 딱히 이렇다 할 반등세가 최근 들어서 눈에 띄지 않고 있는데요. 한국전력이 오늘 아침 오래간만에 플러스를 달아주고요. 신한지주도 오늘 매수세를 좀 받고 있습니다. KB금융 오늘 1% 가까운 상승을 하고 있는데 52,500원에 장 열고 있습니다. 어제 낙폭에 따른 반발 매수세 약간의 유입된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현대중공업은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LG전자 어제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있습니다. 10만 9천원까지 올라오네요. 11만 원 넘보고 있는 LG전자 오늘 얼마나까지 또 올라갈 수 있을런지요. LG화학은 아직까지 보합이고요. 현대모비스가 플러스 1.3%. 현대차, 기아차 갈 때 많이 못 갔었습니다. 얼마 전에 3% 급등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좀 갈 자리가 많죠. 15만 6,50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이닉스도 어제 하이닉스 삼성전자, LG전자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밀리지 않는 모습 인상적입니다. 2만 5천원까지 지금 뚫고 있네요. LG디스플레이는 오늘 오히려 약간의 조정이 있습니다. 우리금융도 오늘 약간의 조정폭이 좀 나오고 있는데 15,000원은 지키고 있고요. SK텔레콤 오늘은 플러스 달면서 어제 낙폭 또한 되돌리는 모습입니다. KT, LG, SK에너지, 신세계도 모두 매수세를 받고 있고요. 롯데쇼핑도 강보합 출발입니다. 기아차가 오늘 현대차와 함께 약간의 조정이 있습니다. 모비스만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삼성물산, 두산중공업에도 크진 않지만 낙폭이 좀 느껴집니다. 현재 코스피가 2포인트 정도 올라왔네요. 1682.99, 1683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기가 1.4% 추가로 상승하는군요. 11만 500원까지도 올라와 봅니다. 역시나 IT주들이 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코스닥도 상승 반전을 했습니다. 지금 장 열린 지 약 한 3분 정도가 흘렀는데 짧게 분위기만 보겠습니다. 서울반도체가 오늘 오르면 거의 한 9일 정도 계속 연속해서 오르는 것 같은데요. 43,3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셀트리온 어제 또 낙폭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반발 매수세 세지는 않지만 또 유입이 되고 있고 SK브로드밴드, 포스코도 0.5% 내외로 강보합 출발하고 있습니다. 태웅은 오늘도 내리고 있군요. 메가스터디가 또 플러스 정도로 1%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다움과 성광밴드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들 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눈에 확 들어오는 종목은 없는데요. 하나투어가 최근 들어서 실적 얘기가 많이 있죠. 대한항공과 더불어서 원달러 환율 하락 수혜주이기도 하고요. 오늘 2% 급등합니다. 5만 원까지도 한번 내다볼 수가 있겠군요. 49,500원 찍고 있습니다. SK컴즈도 오늘 또 0.7%, 0.8%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또 3% 가까이 급락했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반등은 있어줘야 되겠죠. 코미팜도 강보합에서 출발. KDS가 2% 정도 밀리는 것이 좀 눈에 띄고요. BHI가 1% 정도의 낙폭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덕산 하이메탈은 아직까지 등락이 나오고 있지는 않네요.
네, 코스피가 상승 반전, 코스닥도 플러스로 바뀌었습니다. 코스피가 정확히 플러스로 시작했는지 마이너스로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코스닥까지도 상승 반전되면서 모두 다 양시장 플러스를 달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괜찮게 빠르게 분위기가 좀 호전되고 있는데 전문가는 이 상황 어떻게 보는지 전화 연결해서 분석 들어보는 시간 갖죠. 우리투자증권의 이경민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이렇게 또 만회를 하네요. 예, 지금 장 시작과 함께 좀 혼조세로 출발했던 코스피, 코스닥 모두 플러스 전환하면서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일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한 약세를 보였던 우리나라 시장이 있어가지고 오늘도 중소형주가 여전히 강한 탄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지만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코스피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장 초반부터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120억 원 이상 유입되면서 코스피 시장은 좀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또한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가 소폭이나마 유입되면서 전일 충격에서 좀 벗어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자체로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전일 미국 증시가 좀 동반 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가지고는 좀 우리나라 시장이 견조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베이시스가 현단물 차이인 베이시스가 1을 이상 넘어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면에 있어가지고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차익 비차익 모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베이시스가 1포인트를 전으로 움직이고 있고 선물 시장 또한 221.5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전일 대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서 전반적인 현물 시장, 선물 시장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나 수급상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은 어제 그러니까 간밤 말고 그 하루 전날 밤에 말이죠. 미국의 주요 3대 지수가 모두 저항선을 뚫었을 때 어제 우리 증시도 좀 꽤 많이 가겠거니 싶었는데 전강 후약이라 좀 아쉬웠었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어제 못 간 것에 대한 상승을 좀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네, 어제 상승 탄력이 둔화되었던 것은 중국 증시가 좀 탄력적이지 못했던 측면도 있겠지만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한 차익 실현 매물 그러니까 전일 상장 폐지에 관련된 뉴스들이 발표되면서 중소형주들에 대한 피로감들이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출회되면서 시장은 장중 내내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 따라 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충격에서 좀 벗어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코스닥이 520선을 넘어서고 회복하는 모습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되지 않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선진국 증시가 상승 피로감 속에 악재에 민감한 상황이고 당분간 물량 소화 과정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또한 오늘 장 초반부터 20일, 60일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 간의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는데요. 이를 전후로 해서는 보통 물량 소화 과정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라도 반등이 나타나겠지만 그렇게 강한 탄력을 보이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중요한 것은 중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장중 내내 한번 꾸준히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과거 흐름상 물량 소화 과정이 5일에서 21선 선에서 지지가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이미 돌파한 저항대와 맞물리는 1650에서 1670선에서는 조정시 매수 전략이 유효해 보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과 자산 건전성이 불확실한 종목군에 대해서는 좀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실적 모멘텀이나 그리고 또 여타 이슈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으면서 수급이 뒷받침되는 중소형주들을 중심으로 한 좀 슬림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코스피는 오늘 강하게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크게 1700을 넘어서고 바로 상승 추세로 복귀하기보다는 물량 소화 과정이 예상되는 가운데 저점 매수 전략이 유효해 보이고요. 코스닥은 슬림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코스피는 오늘 같은 경우 20일, 60일 골든 크로스가 발생함으로써 5일, 20일, 60일, 120일, 200일선까지 그러니까 중단기 이동평균선 간의 정배열 구조가 완성됨에 따라 가지고 상승 추세가 강화될 수 있음에 따라 저점 매수 전략을 좀 적극적으로 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코스피는 일단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기 때문에 물량 소화 과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1650 정도나 70 정도까지 내려오면 그때 한번 저점 매수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코스닥은 역시나 슬림화 전략이 실적 기준으로 필요하다는 얘기도 하셨고요. 우리투자증권의 이경민 연구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외환시장, 채권시장 분위기 한번 보겠습니다. 간밤에 포르투갈 쪽에 약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유로화 쪽이 좀 움직였거든요. 오늘 환율이 좀 오르면서 출발할 것 같습니다. NH투자선물의 전소영 연구원 한번 불러보죠. 전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환율 얼마에 출발하고 있나요? 네, 오늘 달러 환율은 3원 상승한 1141원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제 환율은 오늘부터 있을 EU 정상회담을 앞두고 유로화가 급락하면서 달러 환율 상승으로 귀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이 3,700억 원어치의 주식을 순매수했지만 실공급은 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요. 오히려 배당금, 역송금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달러 매수를 자극하면서 결국 어제는 90전 상승한 1138원을 마감했습니다. 네, 유로달러 환율이 1.34달러를 하회하면은 원달러 환율이 1140원 위쪽으로 뚫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유로 환율이 1.34달러를 깼다면서요? 네, 일단 유로화가 5일 이평을 하회한 이후에 불안한 지지를 보이더니 결국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포르투갈 신용등급 하향 조정과 그리스 디폴트 가능성이 언급이 되면서 2009년 5월 1일 최저치인 1.33달러 수준까지 내려앉았는데요. 그동안 지지선으로 작용했던 주간 252평을 결국 깨고 내려오면서 유로화의 장기 하락 추세를 반증했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열리는 EU 정상회담에서 그리스의 구제안이 합의 도출되느냐가 관건이겠지만 일단 그리스를 디폴트 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유럽연합 문제가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단일 통화 정책을 사용해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 등이 이 사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어서 중장기적으로는 유로화는 추가 하락 쪽에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달러 환율은 5일 연속으로 종가가 1130원대에 형성이 되는 등 이 레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지만 하방 경직성이 강화되는 만큼 상승 모멘텀이 제공이 되면서 1140원대 환율 진입이 가시화되었습니다. 일단 업체들의 내고와 이어지는 외국인 주식 순매수는 환율 하락 요인이지만 글로벌 달러 강세 그리고 배당 재료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서 월말까지는 비드가 견조한 분위기가 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네. 한편 채권시장 어제 또 조정을 받았습니다. 큰 폭의 금리 상승이 있었는데 전일 채권시장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향후 있을 채권시장 전망도 함께 좀 덧붙여 주시죠. 네, 어제 채권시장은 이틀 연속 비교적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는데요. 저가 매수 의지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손절 물량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결국 반등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어제 국고 3년물은 4bp 상승한 3.94%, 국채 선물은 15틱 하락한 110.37로 마감했습니다. 결국 시장이 손절로 몰리면서 큰 폭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장기물에서 손절이 나오면서 수급은 꼬이는 상황입니다. 스탑 물량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시장이 다시 안정을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그동안 금리가 워낙에 초강세를 구현했던 터라 이에 대한 부작용도 클 수가 없습니다. 오늘 개장 후에 기술적으로 국채 선물은 주간 22평이 62평을 상향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가 나타날 레벨인 110.10 수준까지 추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낮아진 레벨에 적응하면서 이제는 이 레벨을 싸다고 생각해서 매수에 들어갈 마인드가 조성이 된다는 것은 시장이 우호적인 요인이라는 판단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NH투자선물의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각 시장 흐름 전문가와 함께 좀 발빠르게 분석해보고 투자 전략까지 도출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출발 전략 시간, 오늘은 박교용 애널리스트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현재 코스피가 4포인트 정도나 올랐습니다. 1685포인트. 바로 플러스 전환을 한 다음에 계속해서 상승폭을 좀 늘려나가고 있는데 외국인 쪽도 현물에서 많이 좀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선물 쪽도 분위기가 좋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앞서서 들어봤는데요. 수급 쪽 다시 한번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뉴욕 증시가 좀 소폭의 하락을 하였습니다. 이 하락폭이 그래도 악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예, 미국 시장이 악재에 만약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면 주식시장이 나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미국 시장이 악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래도 방어를 잘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이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선물 6월물 시세를 보시면은 선물 6월물의 현재가가 221.70포인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선물 6월물의 이론가는 221.99포인트이죠. 이 시장을 보시면은 선물 6월물이 이론가에 비해서 낮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선물 실질 시장이
이론가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역조 현상, 즉 비정상적인 시장의 모습을 두드러지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점은 정상 시장으로 금방 탈환할 가능성이 커 보이며 이 점은 주식시장 상승을 이끄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국내 증시가 크게 상승하기에는 힘들 듯 싶습니다. 국내 증시가 강보합 정도에서 오늘 마감하지 않을까 싶어지는데요.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 어제 하락의 요인이 있겠죠. 그런 점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시장 누적 동향을 살펴보시면 선물시장에서 외국인들의 패턴을 눈여겨보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한 보름간 패턴을 보시면 선물시장에서 순매도 규모를 점차 늘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옵션 시장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시장 누적 동향을 한 보름치 보시면 콜옵션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순매수 규모를 늘려나가는 규모가 미미하게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반면 풋옵션에서는 외국인들이 순매수 규모를 늘려나가는 모습이 두드러지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즉 이 점을 봤을 때 국내 증시가 상승은 하겠지만 어느 정도 큰 상승을 기대하기는 힘들고 그리고 상승 기간도 한 4, 5일 정도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후로까지 계속해서 상승 랠리가 이어지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풋옵션 규모를 늘려나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이 한 4, 5일 이후에는 하락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투자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지 않아도 앞서서 저희가 이경민 연구원하고 전화 연결했을 때 말이죠. 20일과 60일 시장 코스피 지수의 그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하면 지금까지 경험치로 봤을 때 항상 물량 수화 과정이 있었으니 유의하라라는 얘기를 한번 들어봤었는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박교영 애널리스트도 단기간 또 그 상승폭도 제한적이게 오를 가능성은 있지만 추가로 밀리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무작정 오르겠거니 하고 종목을 사는 것은 좀 위험하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조금 더 투자 전략을 구체화해 주시죠. 예, 지금 시장에서 아마 주식시장이 지금 1682.74포인트를 가리키고 있는데 한 1700선을 돌파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700선이 강한 저항선으로 작용할 것으로 여겨지며 그렇기 때문에 한 1700선 근처까지는 상승하지 않겠나 이렇게 싶어집니다. 그러므로 1700선 근방에 왔을 경우 조정에 대한 점에 대해서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700 정도는 일단 단기 어떤 박스권의 상단이다 생각하고 약간씩 차익 실현을 하라라는 말씀이신데요. 어떤 종목, 어떤 업종, 사실 구체적인 얘기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듣고 싶어 하시거든요. 지수에 따라서는 그렇게 밴드 플레이를 하면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렇죠? 예. 지금 주식시장을 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좀 경기 방어주들이 좀 선전하는 모습입니다. 원래 주식시장의 상승 흐름에서는 경기 방어주가 아니라 경기 주도주들이 이렇게 주식시장을 이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 방어주들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경기 방어주는 주식시장 상승 마무리 부분에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들이 움직이는 거 봤을 때 일단 경기 방어주들로 매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또한 종목 추천을 드리자면은 이제 단기적으로 매매하실 수 있는 종목을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추천 유효 종목으로는 백금 TNA를 좀 추천드립니다. 코드 번호가 046310인 백금 TNA인데 이 백금 TNA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세가 2,80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매수 유효 가격대는 한 2,780원에서 2,800원 정도 사이에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백금 TNA를 추천드리는 이유로는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가 정배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5일 이평선과 20일 이평선을 봤을 때 20일 이평선이 5일 이평선을 받쳐주는 지수 상승 요인을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금 TNA를 매수하셔가지고 단기적으로 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또 다른 추천 종목으로는 웅진케미칼을 추천해드립니다. 웅진케미칼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시세가 1220원입니다. 이 1220원인데 이 웅진케미칼 매수 유효 가격대는 한 1200원에서 1220원 사이 정도에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웅진케미칼 같은 경우는 한 1350원 정도까지는 오르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웅진케미칼의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2073억 그리고 6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예상치를 웃도는 전망으로서 이 실적을 바탕으로 웅진케미칼도 한 1350원 정도까지는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백금 TNA와 웅진케미칼 두 종목을 단기적으로 추천드리고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중기적으로 추천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백금 TNT 그리고 웅진 케미칼 이렇게 얘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은 앞서 얘기를 다시금 좀 돌려본다면 이거 이제 단기적으로 볼 만한 종목이고 1,700까지 밖에 지수는 일단 못 가고 다시 좀 되돌림이 있을 것 같은데 경기 방어주를 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경기 방어주가 1,700까지 이끈다는 얘기십니까? 약간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거기 중간에 논리를 조금만 더 채워주시겠어요? 예, 보시면은 예, 국내 증시 같은 경우 보면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방어주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 네. 이 경기 방어주 중에서도 종목을 선별을 하실 때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매매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방어주는 좀 움직임이 둔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좀 가벼운 것으로 차익 실현을 좀 약하게 잡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교용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사를 안 하시는군요. 자, 현재 코스피가요, 2포인트 정도, 하락했습니다. 코스닥도 1.5포인트 정도로, 박규영 애널리스트하고 열심히 묻고 대답하고 하는 순간에 하락 반전이 양시장 모두 진행이 됐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678포인트로 1680선이 깨졌고요. 코스닥은 518포인트로 520선을 여전히 하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외국인들은 거래소에서 300억 이상을 지금 사주고 있는 모습이고, 선물 쪽도요, 지금 프로그램을 보면은 한 160억 정도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글쎄요, 잠시 후에 또 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저는 마켓앤 센 증시로 다시 돌아와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